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몇 주 전에 딱 그 질문을 했었어요. 버블이냐? 당연히 버블이다. 언제 터지냐? 평균적으로 10년 지나면 터진다. 외부에서 충격이 있다면 많이들 망할 겁니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이제 3월 중순에 뵙고 넉 달여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AI 버블. 저 교수님 만나면 이거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AI 버블. 네. 참고로 저는 여러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죠. 이런 걱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보여요? 그럼요. 지금 눈동자가 좀 이렇게 교수님 제발. 네, 지금 좀 주식에 많이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을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려고 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편히 말씀하세요. 네,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뭘까요? 3년 전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AI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생산성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AI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났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지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인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1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다라는 거고 우리는 보통 데이터 센터를 기가와트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네.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는 50조가 듭니다. 최소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라는 건 50조 곱하기 15 대충 계산하면 대한민국 GDP의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버블은 언제 생기냐? 내가 투자하는 속도보다 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ROI, Return of Investment.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게가 너무 잘 돼요. 막 그냥 거기서 매일 매출이 1,000만 원씩 팔어. 그런데 그 가게에 내가 매일 1억씩 투자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매출 올라요. 매출이 늘 거는 분명한데. 늘어요. 당연히. 예. 당연히 늘고 AI는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단 두 가지의 경쟁이 지금 꼬여 있어요. 첫 번째는 빅테크들 간의 경쟁. 그런가 하면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속도 조절이에요. 사실은. AI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진정하자. 진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예. 시속 120km로 달리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달려도 돼요. 독일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200km로도 달려요. 네.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것도 빨리 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특히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그 액수가 수천 조 단위인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 금융시장이야 워낙 발전했지만 거기서도 큰 액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메타 같은 회사도 채권을 지금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AI 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쏠렸어요.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지금 돈을 빼고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빼는 순간 거기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예. 두 번째로는 이쪽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호가 외부에서 오면 엑스터널리티라 그래요. 그거는 새로운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예. 중동 전쟁이 다시 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언가가 벌어졌을 때 시장에서 불안함이 전염이 돼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럼 그때 가서 버블이 터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네. 하는 거고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당연히.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항상 버블이 터지기 그 전 12개월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항상. 저는 주식 전문가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제 말 믿고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셨다가 쫄딱 망하셔도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몇 주 전에 딱 그 질문을 했었어요. 버블이냐? 버블이면 언제 터지냐?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프를 한 게 미국 역사에서 버블이 벌어지고
터지는 시점까지를 한번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닷컴 버블도 있었고 19세기 철도 버블도 있었고 근데 투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현재 AI 버블이 가장 빠릅니다. 이게 현재. 그럼 언제 떨어지냐가 문제인데 그분들 얘기로는 전반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보면 버블이 시작되고 터지는데 5년이 걸리더라. 평균적으로.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되죠? 2023년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등장하고 우리는 2023년 1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결정하기 시작한 건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예요. 그럼 그때부터라고 보면은 5년이라면 딱 3년 된 거예요. 예.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 그동안의 경험.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AI는 그동안의 경험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다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얼마만큼 어느 동안 이 불확실성을 참고 버티느냐예요.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네.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2년이 남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상당히 불확실성한 2년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빵 터진다. 빵 터질 수는 있어요. 2000년도 초에 사실 인터넷 회사 80%가 망했어요. 사실은 주가들 완전히 추락을 하고 단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구글,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인 거죠. 다시 빅테크가 된 거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외부에서 충격이 있다면 그러면 많이들 망할 겁니다. 교수님을 그동안 못 뵌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놀라운 뉴스가 뭐가 있죠 또? 예, 중국 중국 AI. 맞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입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중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이 나와 제2의 딥시크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키미 K3, GLM 5.2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딥시크도 있고요, 당연히 크벤도 있고 지금 중국의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은 GPU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고성능 GPU.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보다 더 영리한 방법을 쓰는 방법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딥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량도 작고 토큰도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중국은. 이게 중국의 버전이고 미국에서는 아니 중국은 미국 모델을 훔쳐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디스틸레이션은 뭐냐면 지금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원래 정정당당한 방법은 수능 시험에 나오는 그 과목을 혼자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능 시험을 이미 작년에 본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주 그 친구는 만점을 맞은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를 데려다가 쪽집게 선생님 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오니? 어떡하니? 지금 중국이 하는 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이 학습을 시킨 모델들을 데려다가 그 모델들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중국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오리지널 모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모델 만드는데 수천억이 들잖아요. 이게 불법일까요? 이 후자가?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미국은 그걸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리오 아머데이, 엔트로픽, 이분은 완전히 반중 감정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도 그 방법 쓴다고 XAI에서도. 과외한다 우리도. 과외한다.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성능이 키미 K3가 이 뭐 챗GPT나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그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국이 쓰는 거고 두 번째 중국이 또 잘하는 건 뭐냐면 정말 훌륭한 AI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전 세계 지금 탑 인공지능 그 학자의 60에서 70%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특히 중국 정부의 리더십이 뭐 칭화대에 나온 다 이공계 출신들이다 보니 그쪽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최근에 쓰기 시작한 전략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매우 흥미로워지는 게 중국이 만든 오픈 모델들은 오픈 웨이트 모델들입니다.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오픈 웨이트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딥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미 K3라든지 GLM 5.2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가면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물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모델을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 토큰 비용 자체가 미국 모델이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그 코드 자체를 공개한다라는 건데 미국 모델들은 이게 다 비밀입니다. 변수 값들이. GPT 2.0 같은 경우에 논문도 내고 소스 코드 그 프로그램까지도 올려놨었어요. GitHub 같은데.
당연히 그건 더 이상 안 하고 논문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빅테크들이. 오픈 AI가 클로스드 AI잖아요. 네. 이제는 그냥 틱톡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리더라고요. 능력만. 그래서 이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최근에는 기업에서 CTO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CTO가 Chief Technology Officer가 아니고 Chief Token Officer입니다. 토큰 관리하는. 네. 지금 미국 모델들은 비쌉니다. 매우. 토큰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청구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보면 에이전틱 AI 좀 쓰면 한 달에 토큰 비용이 억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기업들에서는 가장 최근 트렌드가 미국 모델들은 가장 중요한 거에만 쓰고 대부분은 중국 모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모델로 바꾸는 순간 한 달에 토큰 비용 100억이 아니고 1억인데 그럼 할 만하죠. 단 중국 모델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백도어가 있을 수가 있다. 설마? 없나? 나도 모르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내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당연히 중국 모델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백도어의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비싼 토큰 비용 쓰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다, 네. 미국 기업들이. 많이들 써요, 지금 요새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 AI도 그렇고 미국에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 주고 네. 공유를 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네. 기술의 발전이 따라온 수준.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반도체가 지금 그 회로가 너무 지금 그 굵기가 얇아가지고 이건 리토그라피라 그래가지고 빛을 사용해서 거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영상 기술이죠.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든 기술이 흥미롭게도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특히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파이프라인에서 ASML 회사 딱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사라지면 우리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만드는 기계는 중국에 수출 금지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그걸 비슷한 걸 해냈잖아요.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ASM 주가가 최근에 10%가 추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독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ASML에 만드는 기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럼 중국에서 그거를 100% 혼자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부품이 다 수입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소프트웨어 어차피 못 써요. 독일 광학 렌즈도 못 써요. 자이스 렌즈도 못 쓰고 일본의 그 화학 제품도 못 쓰고 그러면 중국이 그걸 만들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품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건데 제가 얘기한 전문가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노력하면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뭐, 하니까. 네, 했다고 하니까 어. 한 거 같긴 해요. 중국 D램 기업 창신 메모리의 성공적인 상장 소식, DUV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경쟁에 내몰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도 떨어질 거란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장이 이렇게 급락한 게 그 배경으로 뭐 AI 자체에 대한 의심도 높아졌지만 네. 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그렇죠. 빠르고 그것도 영향을 그게 준 걸로 아까 제가 보이잖아요. 말씀드린 지금은 이 인공지능에 투자한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좀 비정상적인 소식이 나오면 이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 AI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들어 있겠지만 은행이나 국부 펀드들은 조 단위로 들어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럼 민감하지 않겠어요 이분들한테는? 중국이 진짜 독립적으로 GPU 만들 수 있다. 근데 중국 모델은 가격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10분의 1만 있으면 되고 메모리 칩도 10분의 1? 우리 망했구나. 그냥 그 논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죠.